안녕하세요. 대화를 기반으로 상대에게 꼭 맞는 선물을 추천해주는 AI 서비스 위시보 팀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생일이나 기념일에 고마운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할지 고민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가까운 사람이지만 막상 선물을 고르려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럼 상대의 취향은 어디에 잘 드러나 있을까요? 저희의 답은 바로 일상 대화였습니다. 친구나 연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평소 관심사, 취미 등 그 사람의 진짜 취향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 점에 착안하여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분석해 상대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선물 추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연 영상을 통해 위시보 서비스의 전체 플로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시봇의 홈화면입니다. 사용자의 추천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였고 대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카카오 로그인을 활용하였습니다. 선물 추천의 첫 단계는 선물을 받을 상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들도 선물 추천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상대와의 대화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하고 AI 분석을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파일을 추출하는 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사용 가이드도 준비했습니다. 다시 추천 과정으로 돌아와서 분석이 완료되면 AI가 상대 대화 속에서 추출한 취향 키워드들이 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유저가 선물 추천에 사용할 키워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각 키워드가 실제로 등장했던 문장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키워드를 선택할 때 맥락까지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위시봇이 추천하는 선물 결과입니다. 선물들은 네이버 선물하기에서 제공하는 상품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시봇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대화 속 취향을 선물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시연에는 30대 부부를 가정해 생성한 예시 대화를 사용했습니다. 집 인테리어, 환절기, 자전거 취미처럼 자연스러운 상황을 담은 대화로 구성하여 추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위시봇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AI 분석 파트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 구현되었으며 사용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서비스의 핵심인 추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추천 알고리즘의 목적을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상대의 숨겨진 취향을 찾아내는 것. 둘째, 그 취향을 반영한 선물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시봇의 추천 알고리즘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화에서 선물 추천에 적합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화 속 문장들을 분석해 상대의 취향을 반영한 의미 있는 키워드를 찾아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품 매칭 단계로 이렇게 추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어떤 상품이 그 키워드와 가장 관련이 높은지를 분석하여 실제 선물 카테고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2가지 단계를 유저 플로우와 연결해서 보면 다음과 같고 이렇게 대화에서 키워드, 키워드에서 상품 추천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저희 서비스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1단계 키워드 추출 단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화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가 선물 추천에 적합할까요? 아닙니다. 예시처럼 좋아 같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주말, 어디 같은 시간 표현은 선물 추천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바닐라 라떼나 자전거처럼 상대의 취향이나 소비 패턴이 드러나는 단어는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저희 모델 1단계의 핵심 목표는 선물 추천에 적합한 키워드 찾기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SNS 멀티턴 대화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메신저 대화 데이터이며 문장 속 키워드가 어떤 슬롯에 해당하는지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카페에서 바닐라 라떼 마시고 자전거 타자 라는 문장을 보면 카페는 장소, 바닐라 라떼는 제품 서비스, 자전거는 취미, 문화, 이렇게 각 단어가 의미하는 슬롯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저희는 주어진 SNS 멀티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 학습된 버트 모델을 BIO 태깅 문제로 파인 튜닝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BIO 태깅이란 문장을 토큰 단위로 분리한 뒤 각 토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begin, inside, outside 형태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변환하여 학습시키면 모델은 문장 속 각 단어가 어떤 슬롯에 속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 추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품, 취미, 용품, 사건, 스타일, 작품이라는 슬롯만 선택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일부 슬롯에 해당하는 키워드 후보를 1차적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물 추천과 관련이 없는 단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키워드들을 제거하는 2차 필터링 단계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날짜, 장소, 인물 등 선물 추천과 상관없는 6가지의 슬롯을 제거 대상으로 지정했고 조금 더 정교한 제거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슬롯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인베딩 평균 값은 그 슬롯의 의미를 대표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가정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합니다. 먼저 각 슬롯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수집하여 그룹화합니다. 이때 사용된 슬롯은 총 12개로 선물 추천에 적합하다고 선정된 슬롯과 제거하기로 한 슬롯들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단어들은 S버트를 활용해 인베딩하였고 각 슬롯의 인베딩 평균으로 센트로이드 벡터를 사전 계산해 저장했습니다. 이후 입력된 키워드의 인베딩 값과 사전 구축된 슬롯 인베딩 평균 값을 비교하여 주말과 같이 제거 슬롯으로 분류된 키워드는 삭제, 정리와 같이 어느 슬롯과도 유사도가 낮은 무분류 키워드는 제외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물 추천에 적합한 키워드 리스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대화 속에서 키워드를 추출했으니 이 키워드를 선물 상품과 매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모델이 참고할 수 있는 선물 상품군 리스트를 구축했습니다. 대표적인 쇼핑몰 사이트를 기반으로 선물 추천에 적합한 상품군을 선별하고 유사한 카테고리를 병합하여 데이터셋을 정제했습니다. 하지만 가디건, 지갑 등 이 상품군들의 단어만 가지고 선물을 바로 추천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림이라는 키워드가 추출되었을 때 그것이 케이크의 생크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화장품 수분크림을 말하는지 단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포함된 문장 전체를 함께 분석하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는 단어 단위가 아닌 문장 단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정의와 동의어, 잘 어울리는 상황 등을 포함한 문장이라는 디스크립션을 생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디건이라는 상품의 경우 실내 냉방이나 일교차에 대비해 가볍게 걸치기 좋은 의류로 정의되며 봄, 가을 간절기와 같은 상황이 함께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간절기라는 단어만 언급하더라도 모델은 문맥을 이해해 가디건과 같은 상품군을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키워드와 선물 상품을 실제로 연결하기 위한 인베딩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워드가 등장한 문장들을 S버트를 활용해 인베딩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장을 인베딩한 뒤 그중 중앙값에 해당하는 문장 벡터를 대표 문장 벡터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키워드의 문맥을 가장 잘 대변하는 하나의 벡터를 생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대표 문장 벡터를 선물 상품군의 인베딩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구축한 선물 상품의 디스크립션 역시 S버트로 인베딩했습니다. 이때 정의, 적합한 상황, 동의어 등 서로 다른 타입의 정보들은 각각 독립된 채널로 인베딩하여
상품군의 의미를 다각도로 표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임베딩 된 것 중에서 각 채널의 문장이나 키워드별로 대표 문장 벡터와 코사인 유사도를 비교하고 채널별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 단 하나의 벡터만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더라도 특정 문장 하나가 의미적으로 강하게 유사하다면 그 관계가 최종 유사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채널별로 가장 높은 코사인 유사도가 정해지면 그 결과들을 하나의 통합 점수로 합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평균을 내는 대신 채널별 중요도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의미 중심의 신호인 정의와 상황은 0.35로 높은 가중치를, 단어 중심의 신호인 동의어와 키워드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은 0.15로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점수는 각 채널의 코사인 유사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해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점수는 상품군별로 모두 비교되며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상품군이 해당 키워드와 최종적으로 매칭된 선물 상품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저희의 위시봇! 소중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을 때 활용해주세요. 지금까지 2025년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프로젝트 위시봇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